용적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을 다 더한 것을 비율을 나눈 게 용적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층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층만 있다고 했을 때 대지 면적이 100인데 1층의 면적이 50이래요. 그러면 1층만 있다면 그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1층만 있다. 여기에 지금 4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4층 빼고 이 대지 면적 100에 건물 면적이 50인 거가 딱 1층만 있대요. 이거의 용적률은 몇이에요? 50이 되겠죠. 100분의 50 곱하기 100에서 50%가 되겠죠. 여기 되시죠? 두 개 층까지 있으면 100분의 50 더하기 50 곱하기 100을 해서 100%가 되는 거고 4개 층까지 있으면 150, 4개 층까지 있으면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건물의 면적과 대지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가 있다면 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100이라고 가정하고 근데 이 면적이 차지하고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50이래요. 그러면 이거의 건폐율은 뭐예요? 50이 되겠죠. 100분의 50.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50입니다. 이해되시죠? 건폐율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대지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 얘기하는 거지 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잘 섞은 게 바로 그렇게 섞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렵지 않죠?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용적률하고 건폐율 정도는 좀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중간에 계산하는 것도 있고 용적률, 건폐율 좀 용어가 좀 짜증나는 것들이 있어요. 계산하는 게 좀 짜증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원래는 안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재개발 워낙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너무 초기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기 단계로 진입을 하면 이런 계산 가이드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충 여기가 분담금이 얼마만큼 나올 거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나더라도 예상 감정평가 금액, 예상 분담금, 예상 일반 분양가, 예상 조합원 분양가 이런 등등이 다 나와요. 근데 초기, 그 전에 진입을 할 때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매입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계산하려면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어야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그 계산을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웬만큼 자본금 갖고는 중간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본인 사정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초기로 진입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항상 질문이 항상 나와서 그 계산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과 이제 대지 지분이라는 부분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냐? 수업을 할 때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인지하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서 이제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용적률 한다는 거 여기까지 뭐 괜찮죠. 그리고 대지 지분이라는 거 우리 아까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내가 뭐 30평에 살고 있지만 대지가 30평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이 30평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전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지의 비율,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대지 면적에서 전체 세대수를 나누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야 세대수마다 평형대가 다 다른데 그건 다 쪼개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요거는 괜찮잖아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는 거 아니죠? 그래서 대지 면적은 대지 지분에서 세대수를 곱하면 대지 면적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뭐 충분히 괜찮죠? 그리고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은 평형에서 세대수를 곱한 거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일한 평형대에 다 살고 있다면 동일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세대수가 20세대라면 내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에다가 20을 곱하게 됐을 때는 전체 건물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괜찮죠, 이거? 그래서 평형 곱하기 세대수로 하게 되면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이니까 또 동일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지면 똑같네요. 요거 여기다 넣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그쵸?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 넣게 되면 여기 들어왔죠?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똑같은 거 지울 수 있는 거 괜찮으세요? 네, 그렇죠. 세대수 지우게 되면 용적률이 평형하고 대지지분의 비율로서도 용적률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전에 물건이 있어요. 요 물건에 우리 용적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귀찮아도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 계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눌러보시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용적률은 대지지분하고 평형의 비율이었잖아요. 평형에서 대지지분을 나누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평형이 있네요. 지분이어서 혹시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 가로치고 대지라고 좀 써주세요. 그러면 대지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7.5평하고 7.5평에 거주했던 사람의 대지지분은 8.68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평형에서 대지지분을 나눠주면 되죠. 평형에서 대지지분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7.5에서 8.68을 나누면 되죠. 그럼 몇이에요? 네. 용적률이 0.8주서 말이 되냐? 곱하기 100 해야죠. 네. 그러면 요 집에 과거에 잠실주공 1단지의 용적률은 몇이었던 거예요? 86% 정도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이 잘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엘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75%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 27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약 200%의 용적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높게 쌓았다는 거죠, 아파트를. 잠실 1단지가 몇 층이었던지는 아세요? 5층이었어요, 5층. 네. 근데 지금 재건축, 여기 집 같은 경우는 2, 30층 되잖아요. 엄청 높게 했잖아요. 근데 세대수 왜 요거밖에 안 늘었어요? 맞습니다. 평형 때문이죠. 여기 15평이 있었잖아요. 요 15평을 3개 합쳐야지 45평 한 채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세대수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당시 잠실주공 1단지에 조합장이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절대 사업성이 나올 수 없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다. 제발 용적률 좀 올려달라고 막 읍소하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업성이라는 것은 이런 뭐 이제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수익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기존에 살고 있던 원조업원들이 여기에 엘스에 살고 있다면 그만큼 삶의 만족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성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막을만은 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